자, 오늘은 우리 이현주 교수님께 제가 사실 미리 말씀 안 드린 주제인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좋죠. 정리를 안 하는 사람들 많죠. 네. 집에 갔는데 이게 막 진짜 옷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좀 홈쇼핑이나 이렇게 쇼핑몰에서 온 박스가 진짜 한쪽에 너무너무 많고, 저기서 어떻게 살까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심리적인 거랑 굉장히 관련이 높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실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보통 이제 강박적인 어떤 하나의 행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면 뭔가 우리의 껍질을 단단하게 하고 어디 지금 뭔가 독가스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문도 더 많이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완전히 그것에 내가 파묻혀서 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불안을 다루는 하나의 행동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그걸 어떻게 고쳐요? 아주 중요한 응용심리학의 선구자인 커트 레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변화라고 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 두 번째는 심리적 환경의 변화. 이 심리적 환경의 변화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물리적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내 방해 상태가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00점이라면 그게 마이너스 90점이 되면 그만큼 나아진 걸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0점만 올라가도 조금은 나아진 거란 말이에요. 물건을 일단 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혼란스럽다. 일단은 쓰레기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쓰레기부터 정리하는 거고, 내 발 밑에 있는 공간부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다문화 청소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상담을 했어요. 네. 봉사활동에서. 근데 그 아이 집에 갔는데 집이 진짜 완전 쓰레기 덩어리 잔뜩 한 거예요.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아이랑 제가 또 관계적이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랑 굉장히 좀 관계적인 것을 잘 구축하면서 같이 청소했습니다. 우리 앉을 자리만 한번 청소해보자. 이러면서 같이 청소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둘이 앉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깨끗하니까 되게 마음이 좋다. 막 제가 그냥 이렇게 조금 쓸고 닦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깨끗하게 광나게 막 했거든요. 우리 앉은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하는 혼란스러움이 내 집에 지금 가득하다 하시면은, 일단은 내가 누울 자리, 내가 앉을 자리라도 깨끗하게 정리해 보는 것을 해보시고요. 이 범위가 있잖아요. 이 범위를 조금씩 확장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모든 물건을 다 버리기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언젠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옷은 한 번도 안 입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젠간 모르잖아요. 내가 이 박스는 언젠가는 뭐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박스를 뭐 어떤 사람은 책장으로 쓴다고도 하고 뭐 필요한 무슨 뭐가 있다고도 하고, 항상 우리는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쇼핑백도 함부로 버리기 좀 그럴 때도 있어. 이거 언젠가 그렇죠. 쓸 것 같고 뭐 그렇죠. 이러니까. 그러다 보면 항상 많아져. 네. 점점 많아지죠. 많아져요. 예. 근데 우리가 물건이 많아지는 게 원래 한 번에 100개씩 사는 게 아니라 한 개씩 사다 보니까 많아진 거잖아요. 쓰레기도 한 개씩 늘어나니까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정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방에 가서 대청소하면 못 버려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책에 거의 둘러싸여 계시거든요. 근데 책을 버린다는 게 너무나 자기가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언젠간 읽을 책인데 이걸 정리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하고 해본 거는 하루에 한 권씩 버리기. 가장 버릴 만한 책을 하나 정해가지고 한 권씩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쇼핑백도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쇼핑백이 한 100개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두세 개 정도씩 버려보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일정하게 똑같은 시간에 리추얼처럼 한 번씩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보상이 있어요. 깨끗해지면 그 자체가 엄청나게 자기 스스로에게 좀 행복감과 좀 여유와 좀 평안함을 갖다 주거든요. 그러한 보상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한 방의 대청소는 다시 그 물건으로 채워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조금씩 치워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작은 비워나가는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내 혼돈이라고 하는 나의 생활 속에서 약간의 질서를 경험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리를 좀 하면 마음도 좀 정리가 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몸과 마음은 분리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내 생활 환경도 혼란스러워지고요. 생활 환경이 혼란스러운 데 있다 보면 마음도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치유하고 할 때 뭔가 마음을 돌봐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리적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 자체가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제 우리 집 정리 좀 얘기해봤는데 사람 정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게 사람이 다 치유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람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사람은 되게 치유적이고 사람을 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리고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그렇죠. 카톡이나 뭐 SNS 친구 있는 사람들 우리 합치면 1000명 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일이잖아요. 기본이죠. 예. 네, 기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단체방에 막 들어가 있다 보면 연락이 와요. 뭐 이것도 한다더라, 저것도 한다더라. 그러면 거기다가 나만 또 안 보내긴 힘들고 거기다 하트 한 번은 좀 눌러줘야 될 것 같고 댓글 한 번 해줘야 될 것 같고 마치 약간 개모임 같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투입한 것이 100이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받는 대가가 보통 100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보다 못할 경우가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요,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못 버리는 거랑 비슷해요. 아, 이 사람도 언젠가는 좀 중요한 관계가 되겠지? 이 단체방은 진짜 너무나 뭔가 속 시끄럽고 너무나 힘든 관계고 내가 너무나 나오고 싶은데, 그래, 나가면 뭔가 혹시라도 중요한 정보가 뭐 좀 있지 않을까?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못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가면 뭐라고 욕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살짝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관계도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모든 모임에 다 나갈 필요 없고요. 특히 내가 싫은 모임, 내가 가기 싫어서 정말 너무나 경계 날 것 같은 모임은 내 인생의 커리어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단호하게 안 나가시는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관계도 유한해요. 그러한 좋지 않고 내가 너무나 힘든 관계들이 많으시다면 그리고 너무 양적 관계를 많이 하시다 보면 그 관계에 내가 쏟느라 사실은 중요한 관계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클릭만 몇 번 하시면 됩니다. 요즘엔 조용히 나가기 기능 있잖아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내가 너무나 지금 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 그러면 뭐 그런 걸 좀 탈퇴한다든지 조금씩 나가보는 연습을 해보시면요. 약간 나한테 시간이 조금 더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했을 때 좀 불안해요. 여기서 근데 나 나가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 근데 사실 내가 단체방에 있다라는 건 거기에 뭔가 좀 좋은 친구나 뭐 동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내가 진짜 뭐 시부모님이 나를 초대하시는데 거기 나가고 그러기 쉽지 않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건 좀 그럴 수 가정의 있겠지만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외로 나가려고 보면 나갈 수 있는 채팅방들 많거든요. 그런 방들요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신 다음에 동료한테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때 뭐 방에서 혹시 뭐 무슨 일 있었어? 뭐 다른 거 있었어? 뭐 내가 좀 알아야 될 만한 거 있어?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또 그분이 나 초대해 주면 되잖아요. 정신없을 때 막 다른 사람 초대할 때 나도 한번 초대해 줘 이러면 되잖아요. 다시 들어가고 싶다면. 그렇죠. 네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이거 많이 해보는데 다시 안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그럼요. 나가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마치 물건 버렸을 때랑 비슷해요. 쇼핑백들 잔뜩 정리하고 막 필요 없는 쓰레기들 잘 정리하고 나면 사실 걔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옷도 내가 막 맨날 언젠간 입을 수 있는 어떤 청바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팔바지, 언젠가는 다시 한번 다시 돌아올 거야. 유행이 다시 한번 돌아올지도 몰라. 이러면서 막 그냥 몇 년 동안 안 입는 옷들이 있는데 버리고 나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했을 때 일어나는 자유로운 시간과 공간 이런 게 임할 때 어떻게 보면 오염물질이 지나고 똥차 지나고 새차 온다. 조금 더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시고요. 좀 더 좋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의 시간을 늘려나가기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